자, 이제 레스터화 마지막 단계인 5단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레스터화 4단계 과정을 배웠는데 클리핑, 원근 나눗셈, 뒷면 제거, 뷰포트 변환을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스캔 변환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스캔 변환의 정의를 알고 가자면 좁은 의미의 레스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변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자면 현재 이 부분을 보면 뷰포트 변환을 거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이 원점이고 오른손 좌표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LCD 모니터에 투영을 시키면 Z값은 깊이 값으로서 따로 저장을 하고 여기 X, Y 값만 나타내면 정점의 위치가 나오고 각 정점별로 어디스 어트리부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트리부트는 속성이라는 뜻이고 각 삼각형 정점별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XY 좌표 값하고 여기 보시면 XY 좌표 값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차례대로 정점별 법선 벡터 텍스처 매핑을 하기 위한 텍스처 좌표 우리는 이것을 UV라고 부릅니다. 다음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컬러 값 따로 저장되는 깊이 값까지 이렇게 많은 값을 가지고 있는 정점별 속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각 정점별 속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2차원으로 나타낸 삼각형을 LCD 모니터의 스캔 라인으로 겹치는 부분이 프래그먼트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점들이 다 프래그먼트인데 이 정점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보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속성을 보관하여 각 픽셀 위치에 프래그먼트 속성을 할당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터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6, 2, 1, 6 부분은 검은색인데 다음에 0, 8, 4, 3 부분이 흰색이면 여기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6, 2, 1, 6 쪽으로 갈수록 점점 검은색이 가까운 진한 색깔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0.0843 쪽으로 가게 되면 밝은 계열의 색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프래그먼트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스캔 변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점별 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면 차례대로 XY, Z 좌표값, 그 다음에 법선 벡터, 텍스처 좌표, 색깔, 마지막 깊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캔 변환을 통해서 정점별 속성을 프래그먼트에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 문제에서도 나오고 중요하니 여러분들은 잘 익혀두길 바라며 여기 많은 수식이 있지만 이해만 하시면 쉽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프래그먼트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삼각형 정점을 있는 선분과 스캔 라인과 만나는 그런 속성을 계산해야 하는데 즉 변과 만나는 프래그먼트에 대한 속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선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 상단에 x가 6.2, y가 1.6인 점이 있고 색깔은 188, 11, 13을 가집니다. 반면 하단에는 x가 9.0, y가 7.2인 점이 있고 색깔은 244, 9, 22인 색깔을 가집니다. 우선 y축의 변화량을 보면 여기 보시면 델타 y는 1.2에서 1.6을 빼면 5.6이 나옵니다. 그리고 델타 r 값을 보면 244에서 188을 빼주면 56, 즉 56 정도가 늘어났고 이 다음에 델타 y 분의 델타 r 나누어주면 1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y가 한 칸 늘어날 때마다 y는 아니야 다시 r은 10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를 알았으니 이제 스캔라인과 만나는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r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r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시로 첫 번째 값을 보면 여기 첫 번째 값을 보면 y가 2랑 만나는데 이 프래그먼트 r 값을 구해보면 첫 번째 r1 값과 앞에서 구한 델타 y분의 델타 r에다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2에다가 1.6을 빼면 0.4가 나오는데 즉 0.4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0.4에다가 앞에서 구한 기울기 1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초기 r 값인 188을 더해주면 19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값을 구했으니 이, 이 스캔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우리는 r 값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값을 알았고 이에 대한 규칙을 알았으니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점들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2에다가 y 증가량이 1이므로 기울기가 10이니 10씩 증가하므로 이후 192에서 202, 212, 222, 232, 24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변과 만나는 프래그먼트 x값은 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울기를 또 구해야 합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똑같이 했듯이 델타 x의 변화량을 에다가 델타 y 값을 나눠주면 되는데 델타 x의 변화량을 보면 9.0에서 6.1을 빼주면 2.8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앞에서 구한 델타 y에다가 델타 x를 나눠주면 0.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y가 한 칸 증가할 때 x는 0.5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y가 1하고 만나는 프래그먼트 x값은 기울기가 0.5에다가 y가 증가량인 0.4를 곱해서 기존 x1 값인 6.2에다가 이 값들을 더해주면 6.4가 나오는데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첫 번째 스캔라인과 만나는 x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값부터는 y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앞에서 구한 기울기 0, 즉 0.5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과 만나는 프래그먼트의 속성을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의 속성을 계산을 했다고 치고 스캔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들에 대해 어떻게 속성을 계산하는지 알아보면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와 오른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왼쪽 옆에 델타 x 값을 구해줘야 하는데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x 값은 3.4이고 오른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x 값은 6.9입니다. 그리고 r 값은 97이고 오른쪽에 있는 r 값은 202입니다. 이제 x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면 6.9에서 마이너스 3.4를 해주면 3.5가 나오는데 이는 3.5만큼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r 값은 202에다가 97을 빼주면 105가 나오고 105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r을 해주면 3.5 나누기 105를 해주면 30이 나오는데 이는 x가 한 칸 증가할 때마다
R은 30씩 증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니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R 값은 R1에다가 즉 97에다가 기울기 30에 3.4에서 4만큼 증가했으니 0.6을 곱해주면 18이 나오고 이걸 97에다가 더해주면 11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프래그먼트들은 x가 1씩 증가하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x가 1 증가하면 r값이 30씩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으니 이 규칙에 맞게 더해주면 115, 145, 175, 즉 r값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프래그먼트들의 속성, RGB, 텍스처 좌표, 법선 패턴들을 다 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구해서 속성들을 구해 이 내부에 있는 프래그먼트들에 대한 색상, 텍스처, 좌표, 법선 패턴들을 다 보완해서 색칠을 이렇게 하면 색깔이 은은하게 변하는 즉 정점 색상이 보관된 삼각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 변환을 한다는 것을 배웠고 레스터와 5단계를 다 배웠습니다. 다시 레스터와 5단계를 강조하면 클릭 공간으로 투영 변환하는 한 이후 직육면체 바깥에 있는 것을 잘라내는 클리핑, 투영 변환을 하면 W가 1이 아니니 W를 나누는 원근 나눗셈, 뒷면을 제거하는 뒷면 제거, 윈도우즈 좌표기로 바꾸는 뷰포트 변환, 정점별 속성을 이용해서 보관된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프래그먼트의 속성을 결정하는 스캔 변환, 이렇게 5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프래그먼트들이 만약에 변이 삼각형 2개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 변 위에 속하는 프래그먼트는 어떤 삼각형에 속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규칙은 탑레프트 규칙인데 삼각형 변의 위쪽에 있다면 이것은 여기 파란색 삼각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여기 초록색 삼각형에 속하게 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탑레프트 규칙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근 보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투영 변환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면 투영 변환을 하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즉 시야 절도체를 결정하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4가지는 수직 시야가 90도, 종횡비가 1, 가까운 평면의 거리가 1, 먼 평면의 거리가 2라면 그때 결정되는 여기 시야 절도체는 가장 쉬운 투영 변환 행렬을 나타냅니다. 오른손 좌표계이고 이 시야 절도체가 투영 변환을 하면 왼손 좌표계 즉 클릭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왼손 좌표계 2 곱하기 1 왼손 좌표계이고 로 바꾸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왼손 좌표계가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시 왼쪽 그림을 넘어가서 여기서 봤더니 여기 있는 Z축이 음수이므로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V1, V2, V3 직선이 있는데 여기 V2는 V1과 V3의 반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길이의 절반을 뜻하고 다시 오른쪽 그림을 가면 V1 프라임과 V2 프라임, V3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 나타내 있는 V2 프라임은 선분의 절반이 아닙니다. 이게 왜곡이 되어서 API에서 원근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